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모르면 뒤처진다 시리즈 벌써 11번째 시간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저희가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이 뭐고,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잖아요. 네, 그렇죠. 개념부터 시작해서 실제 사용 사례들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미래로 가볼까 해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우리 금융 시스템 안으로, 뭐랄까,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네네. 우리 금융 생활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냥 일상 자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아, 그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게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거의 사회 시스템 변화까지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럼 가장 먼저 뭐가 달라질까요? 매일 쓰는 그 은행 앱부터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아마 그게 제일 체감되는 변화일 겁니다.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지갑 이런 메뉴 하나 생기는 정도일까요? 아니면 은행 역할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갑 기능 추가 같은 게 보이겠지만 좀 길게 보면요. 은행이 그냥 돈 중간에서 옮겨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기반 상품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직접 만들고 관리하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월급을 받을 때 아예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쫙 받고 오, 월급부터요? 네. 그럼 그걸 앱 안에서 바로 다른 나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해외로 바로 쏴버리는 거죠. 거의 실시간으로요. 와, 지금 해외 송금 한번 하려면 수수료에 시간에 거의 택배 기다리는 기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메일 보내듯이 순식간에 뿅 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하고 비용이 엄청나게 줄겠네요, 확실히. 그럼 결제 쪽은요? 우리가 가게 같은 데서 물건 살 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도 많이 달라지죠. 편의점이든 카페든 그냥 휴대폰 딱 꺼내서 QR코드 찍으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끝? 이게 흔해질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가게 사장님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서 좋고 우리도 동전 주고받고 할 필요 없고요. 네, 편하겠네요. 근데 기존의 카드사나 그런 결제망 회사들은 좀 긴장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큰 도전이 될 수 있죠. 온라인 쇼핑이나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간편 결제에서도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게 될 거고요. 당연하죠. 다 연동될 겁니다. 금융 접근성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돈 빌리거나 할 때도 좀 달라질까요? 네, 그 문턱 자체가 좀 낮아질 수 있다고 봐요. 가령 대출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 내는 대신에요.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 기록이나 잔액 같은 걸로 신용도를 평가하는 거죠. 오, 그걸로요? 네. 그래서 몇 분 안에 바로 소액 대출이 나간다거나 이런 모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할 건지, 또 평가는 공정하게 하는지 이런 기준 마련은 정말 중요하겠지만요. 하긴 그런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럼 예금이나 저금은요? 이것도 좀 재밌게 바뀔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에 맡겨두면 이자가 하루 단위로 아니면 거의 실시간으로 쌓이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와, 실시간 이자요. 그럼 복리 효과가 엄청나겠는데요? 그렇죠. 훨씬 체감하기 쉬워지죠. 여기에다가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그 탈중앙 금융, 디파이 있잖아요. 아, 디파이. 네. 그걸 활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그런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오, 물론 위험도 같이 커지겠지만요. 맞습니다. 디파이라는 게 결국 중개기관 없이 스마트 개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기존 금융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해지는 대신에 당연히 위험 부담도 따라오는 거죠. 해외 나갈 때도 정말 편해지겠어요. 환전소 가서 줄 설 필요 없이 그냥 스테이블 코인 지갑 하나 들고 가서 네, 바로 현지에서 결제하고 필요하면 그 나라 돈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아서 싹 바뀌고 그런 식이죠. 일본 가서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가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결제하고. 와, 상상만 해도 편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로 편할 거고요. 근데 이렇게 편리한 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좀 생각해봐야 할 점들도 있을 텐데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다 똑같진 않을 거거든요. 선택이요? 어떤 선택이죠? 예를 들어서 은행이 발행하는 건 아무래도 좀 안정성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이 만드는 건 쓰기 편하다는 거를 엄청 내세우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디파이랑 연계된 건 수익률은 높은데 그만큼 위험도 큰 뭐 그런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막 나올 거란 말이죠.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믿고 선택해서 어떻게 쓸지가 내 금융생활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안정성이냐, 편리함이냐, 아니면 수익률이냐. 이걸 스스로 잘 판단해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거네요. 그냥 편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딱 그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일상화되면 우리 금융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지고 싸지고 편리해질 가능성이 아주 커요. 국경 같은 건 거의 의미 없어질 수도 있고요. 네, 정말 큰 변화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래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믿고 쓸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책임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잘못 선택하면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르면 뒤처진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다뤄볼까요? 다음번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주제인데요. CBDC랑 스테이블 코인은 뭐가 다른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정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랑 오늘 이야기한 민간 기업들이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 이게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고 또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이 편리함 이면에는 어쩌면 돈을 만들고 관리하는 권한 자체가 국가에서 민간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뭐랄까 더 큰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다음 시간 CBDC 이야기랑도 딱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